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 금빛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 가슴 한편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우리 부모님 이야기는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두의 현실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노년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화면 우측 아래 보이시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요. 이거 누르는데 돈 한 푼 안 듭니다. 완전 공짜입니다. 근데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께 더 좋은 이야기, 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 말이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드릴 겁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의 착각. 이순자 할머니, 올해 75입니다. 젊었을 때 순자 할머니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셨대요. 사람은 마음이지,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정만 있으면 되는 거야. 돈은 벌면 되지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가족이 곁에 있으면 그게 전부였어요.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나이 70이 넘어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랍니다. 병원에 가도 자식 만나도 친구 만나도 뭔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 눈빛이 다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 통장에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금만으로 살게 되고 저축해둔 돈이 바닥나기 시작하자 달라지더랍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방문도 줄어들고 만나도 대화가 짧아졌어요. 돈이 사람을 부른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이 사람을 부른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찾는 거지, 돈이 무슨 사람을 불러?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이 들어보니 이게 진짜더라는 겁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올해 69입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자식 셋 대학까지 다 보냈어요. 집도 한 채 장만했고요. 그런데 노후 준비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당장 애들 학비 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집 장만 도와주다 보니 정작 본인 통장에는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용돈도 갖다 주고 명절 때마다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이사를 갔어요. 좀 멀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방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둘째 딸은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용돈을 못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며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오는구나.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섭섭하지만 사실입니다. 자식도 돈을 본다. 제일 가슴 아픈 건 자식 이야기입니다. 평생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자식들인데 그 자식들마저 결국 돈을 보더라는 겁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큰딸이 말이야. 내가 적금 찾아서 용돈 줄 때는 한 달에 3번도 왔어. 근데 적금 다 떨어지고 나니까 2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해. 영희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들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닙니다. 그들도 살기 바쁩니다. 애들 학원비, 집 대출금, 생활비에 쪼들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거죠. 돈 있는 부모한테는 자주 가고 없는 부모한테는 뜸해지는 겁니다. 더 서러운 건 이겁니다. 돈 있는 부모 말은 귀담아 듣고 없는 부모 말은 잔소리로 듣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 돈으로 이거 해보세요. 어머니, 이번에 여행 가시죠. 이런 말을 할 때는 자식들 목소리가 밝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지면 아버지, 또 그러세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말투가 차갑게 변합니다.
부부 사이도 돈 앞에서 갈라진다.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도 돈 앞에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최만석 할아버지와 한순례 할머니 부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이 부부는 금슬이 좋기로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어려운 시절을 손잡고 함께 버텼습니다. 자식 셋 키우면서 한 번도 큰 싸움 없이 살았대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석 할아버지는 국민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에 8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순례 할머니는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연금이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만석 할아버지가 우리 돈이지 뭐 하면서 잘 나눠 썼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갔어. 당신이 뭐 샀어? 당신은 돈도 안 벌면서 쓰기만 하네. 순례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도 평생 일했어요.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일 아니에요? 근데 연금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목소리에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돈이 있는 쪽은 목소리가 커지고 없는 쪽은 점점 작아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동반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관계가 변해버리는 거죠. 병원 문턱이 제일 높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제일 서러울까요? 어디서 돈의 무서움을 제일 크게 느낄까요? 답은 바로 병원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병원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하는 곳이 됩니다.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미자 할머니는 얼마 전에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MRI를 찍어보자고 하더랍니다. 그 순간 미자 할머니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뭘까요?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생활비에서 감당이 될까? 몸이 아픈 것보다 검사비가 먼저 걱정됐대요. 결국 검사는 미뤘습니다. 의사는 빨리 찍어봐야 한다고 했지만 미자 할머니는 다음에요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어떨까요? 의사가 검사하자면 바로 합니다. 입원하라면 입원합니다. 1인실 쓰면서 편하게 치료받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습니다. 검사 미룹니다. 약값 아끼려고 처방전 끊어서 반만 지어 먹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같은 병인데 돈의 크기에 따라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친구도 돈 앞에서는 멀어진다. 여러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친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의지가 되는 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늙어가고, 그럴 때 친구가 제일 소중하죠. 그런데 이 친구 관계도 돈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강두식 할아버지는 평생 친구가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의리 있고 인심 좋기로 유명했어요. 술자리에서도 먼저 계산하고 친구들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친구들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계산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15,000원, 2만 원이 젊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게 며칠 생활비가 됩니다.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단톡방에 오늘 저녁 어때 하면 두식 할아버지는 나는 바빠서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은 바쁜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인데 그걸 말하기가 창피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단톡방에서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 취급입니다. 두식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친구란 게 결국 이런 거더라. 돈 있을 때만 친구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후 준비 못한 후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시죠? 근데 더 무거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 이야기입니다. 총기남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택시도 몰고 공사장도 다니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노후 준비는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장 살기가 바빴으니까요. 애들 학비 내야 하고 집세 내야 하고 부모님 병원비 대야 하고 저축,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애들 키우고 나면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 어느새 70이 됐습니다. 이제 기남 할아버지 손에 남은 건 한 달에 50만 원 나오는 기초연금이 전부입니다. 이걸로 월세 내고 밥 먹고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주변 친구들은 어떨까요? 나는 이번에 적금 타서 여행 간다. 나는 노후 자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남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웃기만 해요. 속으로는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평생 땀 흘려 일했는데 왜 늙어서 이렇게 가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유도 존중도 없어진다. 돈이 없으면 뭐가 제일 서러울까요? 가고 싶은 데를 못 가는 겁니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못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윤옥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주가 놀이공원 가자고 하는데 입장료가 3만 원이더라고요. 3만 원이면 나는 사흘을 먹고 사는 돈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가자고 했어요. 손주 얼굴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옥순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답니다. 할머니는 돈도 없어 하는 손주 말이 귓가에 맴돌았대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손주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합니다. 친구 앞에서도 주눅듭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 앞에서도 눈치를 봅니다. 이거 사도 될까?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해도 될까? 매번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인생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늘은 내가 살게. 가고 싶은데 가자.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중도 따라옵니다. 돈 있는 노인은 말 한마디에도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근데 돈 없는 노인 말은 잔소리로 들립니다. 같은 말을 해도 반응이 다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혹시 우울해지셨나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큰 깨달음을 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서러운 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말이죠. 그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영숙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습니다. 연금 7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자식들한테 용돈도 못 줍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돈은 없어도 정성은 있어. 돈으로 못 주는 걸 마음으로 주는 거지. 자식들 집에 가면 손수 반찬을 만들어 줍니다. 돈 들지 않는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무침 이런 걸로 정성을 표현합니다. 손주들한테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할머니만의 이야기들이요. 친구들과는 돈 드는 모임 대신 공원 산책을 같이 다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정은 깊어집니다. 영숙 할머니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더라. 돈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어. 진짜 남는 건 마음이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까요? 돈이 중요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자식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내가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돈 많이 벌 걸. 저축 많이 할 걸. 이런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후회되는 건 결국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입니다. 정입니다. 베이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돈 많이 벌었어. 큰 집도 샀고 좋은 차도 샀어. 근데 그 과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했지. 이제 돈은 있는데 곁에 사람이 없어. 이게 제일 외로워. 반대로 가난하지만 가족이 화목한 집도 있습니다. 돈은 적어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서로 안부 묻고 따뜻한 말 한마디씩 나누는 집.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행복해 보이나요? 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남는 건 마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나이 든 분들한테는 가혹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작은 돈이라도 모으세요.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꼬박꼬박 모으세요. 1년이면 1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작지만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세요. 병원비가 제일 큰 지출입니다. 건강하면 돈이 덜 듭니다. 매일 30분만 걸으세요. 과식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도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돈으로 줄 수 없으면 마음으로 주세요. 자식들한테 전화 한 통, 친구한테 안부 한마디. 이게 쌓이면 돈보다 큰 자산이 됩니다. 넷째, 자존감을 지키세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다섯째, 정부 지원을 알아보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의료비 지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무리 및 요점 정리. 자, 오늘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정리. 하나, 돈이 없으면 노년은 정말 힘듭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둘,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부부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 병원비, 생활비, 관계 유지,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도 큰 힘입니다. 다섯,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준비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섯, 건강을 지키고 관계를 소중히 하고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일곱,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화면 우측 아래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저희 노후 금빛 지혜는 여러분께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떤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도 서러워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쉬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사세요. 작은 웃음이라도 나누며 사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노후 금빛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